안녕하세요. 여러운 전기생활의 여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본격적으로 이기주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공구와 시험에 지급되는 재료입니다. 공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한 공구랑 추천하는 공구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 재료 같은 경우는 매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2021년 2회차 시험부터는 전동기 회로와 급배수 회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나오는 재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기능사 실기작업을 할 때 필요한 공구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쓰는 망치라든지 톱이라든지 그런 거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필수 공구는 어느 학원이나 강의할 거 없이 똑같아서 별 상관이 없는데, 추천 공구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강의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공구만 가져가셔도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 첫 번째 필수 공구는 드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드를 꼽아 쓰는 전기 드릴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드릴로 가져가셔야 돼요. 충전식 전동 드릴은 종류가 많지만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만 말씀드리면 보통 아임삭이나 보쉬에서 나온 드릴을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아임삭은 국산이고 보쉬는 독일산이에요. 둘 다 좋은 브랜드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릴 고르실 때 요령까지는 아니고 팁을 말씀드리면, 우선 배터리가 여분으로 하나 더 있는 드릴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작업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그것만큼 난감한 경우도 없거든요. 충전을 부지런히 잘 하셔도 여분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안정적이고 좋으니까 꼭 여분 배터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출력은 최소 10.8V 이상 되는 모델로 구매를 해주세요. 10.8V 미만 출력이 나오는 제품은 힘이 딸려서 나중에 배관 작업할 때도 많이 힘듭니다. 참고로 출력이 클수록 배터리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부담이신 분은 10.8V, 어느 정도 괜찮다면 14.4V 드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안 건데 동사무소에서 공구를 대여해준다고 해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공구 대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비용 절감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공구는 드라이버입니다. 필수적으로 십자 드라이버는 꼭 챙겨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일자 드라이버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양용 드라이버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드릴이 있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어판 작업으로 기구에 결선을 할 때 드릴을 쓰는 것보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게 기구 파손의 위험이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부터 드릴을 너무 써버리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보통 제어판은 드라이버로, 배관부는 드릴로 작업하는 거죠. 참고로 손으로 돌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동 드라이버는 결선 작업을 할 때 단자가 얼만큼 조여졌는지 감으로 알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세 번째 필수 공구는 바로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공구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선 피복을 벗길 때 쓰는 공구가 되고요. 만약 벤치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피복가 없는 공구이긴 한데, 이 친구 혼자서 벤치, 롱노즈, 리퍼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업을 실제로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겐 벤치 사용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와이어 스트리퍼는 필수적으로 꼭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벡터사에서 나오는 이 스트리퍼를 사용하는데, 비용면에서 부담스러우시면 다이소에서도 스트리퍼를 사니까 거기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은근히 다이소에서 취급하는 공구가 많으니까 여기서 공구들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 필수 공구는 벨 테스터입니다. 삑삑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왼쪽 아가집게용이랑 오른쪽 리드봉형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는 작업 도중 직접 전기를 흘려서 회로를 테스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벨 테스터를 이용해서 결선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결선 작업 이후 최종 검토를 할 때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혹여 집에 이런 식으로 멀티테스터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멀티테스터는 기본적으로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벨 테스터를 대체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필수 공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무 자나 가져가셔도 되지만 최소 50cm 이상 되는 자를 가져가시는 건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제어판이나 공사판에 제도 작업을 할 때 30cm짜리 자를 사용하시면 선을 한 번에 긋지 못하고 두 번씩 긋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번거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굳이 플라스틱 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쇠자라든지 직각자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튼튼해서 좋지만 무게가 좀 나갈 수 있다는 점만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어느 학원에선 이런 식으로 수제 나무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합판에 문 손잡이랑 수평계를 달아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이 좀 많이 가지만 만들고 나면 내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실기 작업장에 들고 가면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필수 공구는 파이프 커터입니다. 배관 작업을 할 때 PE관, CD관을 자르거나 케이블 작업할 때 사용을 해주고요. 인터넷에 파이프 커터라고 검색하시면 주로 오른쪽에 이 철제 파이프 커터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엑셀 커터라고 검색하셔서 왼쪽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둘 다 써봤는데 이게 쓰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참고로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실 땐 날이 보이는 방향으로 두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관이 어느 지점을 자르는지도 보이고 무엇보다 날이 손에 보이기 때문에 손이 안 다쳐요. 정말 중요한 안전사항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7번째 도구는 스프링 밴더입니다. CD관은 워낙 유연하니까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구부러져서 배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PE관은 그냥 힘으로 구부려버리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링 밴더를 사용하셔야 돼요. 스프링 밴더를 구매하실 땐 지름은 16mm짜리를 사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사진에서 보시듯 한쪽에 고리가 있는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고리에 전선을 걸어서 스프링 밴더 길이를 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배관 작업 전까지 작업판에 피스를 박아서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프링 밴더 길이는 1m 이상 되는 제품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이가 작으면 PE관을 구부리는 지점까지 스프링이 안 갈 수도 있고 관을 구부린 후에 스프링 밴더를 빼기 해도 긴 게 더 편하게 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쪼록 이런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8번째 필수 공구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추천 공구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작업을 한다면 필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로 2.5cm와 5cm짜리 마스킹 테이프로 사용하는데 둘 중 하나만 산다면 2.5cm짜리를 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쓰는 이유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첫째로 기구에 이름을 적어주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 저런 기구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름을 써줌으로써 작업할 때 엉뚱한 기구에 결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로 기구의 위아래에 붙은 테이프에서 볼 수 있듯 제어판 위아래에 선이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고 나가는 선이 어떤 선인지 써줌으로써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써주는 일련의 작업을 넘버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처음 작업을 하실 때부터 넘버링 작업을 제대로 숙지하셔야지 실제 작업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넘버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9번째 필수 공구는 제어반 자석입니다. 흔히 핀 자석이라고도 하는데 결선 작업을 할 때 기구 단자에 붙여 쓰는 단자 자석입니다.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구라 추천 공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석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전선을 사용하는 양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실기 작업을 하는 분들에겐 필수라고 봐도 정말 무방한 공구가 되겠어요. 자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공구를 준비하신다면 제어반 자석도 꼭 구입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개 정도 구입하시면 작업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꼭 필요한 필수 공구였고 이제 작업을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추천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추천 공구는 형광펜입니다. 만약에 형광펜이 없다면 색깔 볼펜도 괜찮아요. 형광펜은 이런 식으로 도면에서 결선을 완료한 부분에 색칠을 해서 작업이 완료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그런 실수를 없애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도면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중에 가서 배울 거지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을 단자라고 해서 결선은 단자가 있는 구간까지만 진행을 해줘야 돼요. 즉 이 구간에서 나온 결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임의의 단자간 결선하는 것을 표현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결선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선을 완료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색칠할 때 이런 식으로 한 색깔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형광펜의 색깔은 2색 이상을 써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결선을 완료한 구간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추천 도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공구는 자석입니다. 아니 아까 앞에서 단자 자석 얘기하지 않았냐고요? 얘가 TOP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건 그냥 일반 커피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작업에 많이 편한 그런 자석이 돼요. 우선 링 자석부터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여작이라고도 해서 주로 드릴 비트날에 걸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이걸 비트날에 걸어놓고 사용하면 배관 작업할 때 피스 때문에 애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피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런 비트날에 견착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피스가 계속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비트날에 여자기를 걸어주게 되면 날에 자성이 생기면서 피스가 견착이 안 돼서 떨어져도 이렇게 날에 매달려 있게 돼요. 결국 번거롭게 바닥에 떨어진 피스를 주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소개해드릴 판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 건전지처럼 생겼지만 엄연히 자석이고요. 얘는 주로 드릴 배터리 바닥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준 상태에서 배관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피스를 여기다가 미리 몇 개 붙여놓는 거죠. 즉 링 자석이나 원형 자석이나 피스 챙기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어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단자 자석보다 활용도가 떨어져서 추천 공구로 넣어봤고요. 참고로 원형 자석 대신 이런 손목 자석 밴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게 무게가 제법 나가서 오래 작업하시면 손목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취향에 맞는 것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세 번째 추천 공구는 자석 공구거리입니다. 작업판에 나사로 고정해둔 다음 공구들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드릴은 붙지 않습니다. 대신 나머지 공구들은 거의 다 붙기 때문에 저기다 붙이고 쓰면 작업할 때 동선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공구거리가 쓰기 힘들 것 같다면 공구주머니도 괜찮아요. 저도 실기시험 보러 갔을 때 이 공구주머니를 갖고 왔었는데 주로 쓰는 공구를 집어넣거나 배관 작업에 필요한 새들을 미리 저기에 집어넣어서 작업할 때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가격이 공구거리보단 좀 나갈 수 있으니까 둘 중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추천 공구는 전용 테이프입니다. 주로 케이블 작업 이후 마감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전선 다발을 배관에 입선할 때 들어가는 부분에 감아줘서 입선을 쉽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줘요. 절연 테이프가 없어도 입선 작업에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도 괜찮고 케이블 마감 작업이 꼭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 공구로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입선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중에 커피 봉다리도 있는데 봉다리 구멍에 전선을 넣어서 관에 입선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입선할 수 있거든요. 대신 전선 끝 부분이 날카로울 수 있어서 봉다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봉다리를 쓸 땐 전선 끝 부분을 구부린 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공구는 롱노우즈입니다. 와이어 스트리퍼가 롱노우즈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이것만 따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령 이렇게 결선을 마무리했는데 검사 도중에 이 위치에 결선이 잘못된 걸 알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선이 너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와이어 스트리퍼로는 이 잘못 결선한 전선을 잡아서 뺀 다음에 수정하기가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주둥이가 긴 롱노우즈를 활용하면 손쉽게 안쪽에 들어간 전선을 집어서 잘못 결선된 전선을 잡아서 빼기가 많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벤치 니퍼는 추천 안 해도 롱노즈만큼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능사 실기 작업에 꼭 필요한 필수 공구와 추천 공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수 공구는 꼭 챙겨오시고 추천 공구는 없어도 되지만 있다면 작업시간 단축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공구들이니까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공구 마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기시험에서 지급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